23억 이야기 할 때는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서는 좀 고함을 지르시기도 했습니다. 묻겠습니다라고 하면 뭘 물을 건데 뭐 이런 대답도 하시고 부동산으로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그 사회에 어디에 얼마나 인프라를 투자하였나. 거대 정당 같은 경우는 톡방에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10분 안에 서명을 도착하고. 톡방이 있어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세금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부동산 부자들입니까?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에 자신은 들어가 사는 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자, 내가 바로 진짜 임차인이다. 이 반응으로 주목받은 분이죠.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용혜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에 들어가고 나서 네. 놀랬던 거나 실망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이 놀고 먹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보좌진이 써주는 대로 가서 읽고 그것만 하면 이제 충분히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아니, 설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이름 실명 한번 좀 가볼까요? 네, 그것은 네,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각인된 게 최근에 있었던 바로 본회의 연설이었는데요. 네, 박수를 또 엄청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현장에서. 네. 근데 이제 연설의 시작을 저는 임차인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윤희숙 의원. 그 발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작전을 짠 거겠죠? 네, 작전을 짰다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윤희숙 의원님이 발언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임대인에 대한 대책들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처럼 전세 사는 사람들 그리고 월세 사는 사람들 이런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국회의 연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설 중에 보니까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한마디 하시고 또 민주당 의원들 향해서도 참 쓴소리를 했어요. 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끝에는 뭐 박수 치는 모습들 많이 보이고 그랬는데. 네, 23억 이야기 할 때는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서는 좀 고함을 지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뭐 고함을 한두 번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라고 하면 뭘 물을 건데 뭐 이런 대답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그러면 좀 한데요. 위축되긴 하죠. 근데 사실 잘 안 들려요. 앞으로 그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은 잘 안 들리니까 글씨로 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큰 드네요. 피켓 같은 걸 준비해 주시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설 끝난 이후에 칭찬해 주시는 의원들은 없었어요? 아, 네.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박수를 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가 나갔는데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는 이제 네. 연설 잘 들었다고 이제 작은 이제 빵과 과자, 간식거리를 좀 선물로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래요? 근데 그 빵 받았다고 다음에 뭐 또 그 괜히 신경 써서 그쪽 편 들어주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 3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찬성표를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부동산 3법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부동산 세법, 3개의 세법을 심사하는 데 함께 했는데요. 네.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들,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 대책들이 필요하다. 근데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잖아요. 안정적인 투자처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이번 대책은 사실은 아주 다주택자들 혹은 초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상위 1%의 사람들을 이제 핀셋 규제를 하는 대책이어서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것은 맞지만 이거 자체가 사회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라는 이제 통념을 깨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뭐 대안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 핀셋 증세로는 이제 투기를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상위 1%에 대한 중과세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이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과세를 좀 늘린다고 하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거죠. 세금을 내면서 오히려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다릴 텐데요. 오히려 집값을 잡으려면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 기대 수익을 낮춰야 하고 기대 수익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직접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유세를 도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핀셋 증세는 저항이 필연적으로 거셀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리고 1%의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이 이제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마치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좀 더 보편적인 보유세를 도입하고 이렇게 모인 재원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이제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토지를 가진 네. 사람들에게 모두 세금을 받자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땅에서부터 나오고 이 부동산으로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그 사회에 어디에 얼마나 인프라를 투자하였나를 가지고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면 명동에 있는 땅과 한국에서 가장 싼 땅이 이제 전남에 있는 진도군 눌옥도리에 있는 땅인데요. 이 두 군데의 차이는 이제 사회적 인프라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땅을 개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투자한 인프라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소수정당, 네. 소수정당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한 명 있잖아요, 한 명 국회의원. 사실 그 입법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네, 일단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려면 네. 10명의 동료 국회의원들의 발의 서명을 그렇죠. 받아야 예. 합니다. 근데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거대 정당 같은 경우는 톡방에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10분 안에 서명을 모두 검사하고 단톡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오. 저는 이제 혼자니까 없는데요. 그렇게 이제 공동 발의하는 의원들을 모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혼자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의원 300명 의원분들께 다 법안을 발송하고 뭐 친전도 보내고 뭐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아니면 이제 본회의장이나 뭐 어디서 만났을 때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게 좀 소수정당으로서 좀 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하지만 좀 당연한 일이긴 한데요. 그런 점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수정당인데 국회는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국회의 일정이나 상임위 배정이나 아니면 그런 본청에 거는 좀 불리하다. 사무실을 배정받는 문제나 이런 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여의도에 이제 처음 입성하셨으니까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기본소득당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당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어떤 걸 가장 이루고 싶으신가요? 네, 저희는 당명에서부터 기본소득당을 예. 딱 내건 정당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사회개혁으로서 기본소득을 실현시키는 것을 꼭 21대 국회에서 이뤄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많이 지금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함께해 주셔서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더 라이브 좀 제발 좀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